자, 보시죠. 테마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65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65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죠. 네. 자, 보시면 유형 분석만 보도록 할 겁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24일 때 나왔어요. 유형을 한번 보죠. 기초를 통해서.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정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정의는 수립 대상 지역을 얘기할 때는 전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수립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일부 정해진 지구단위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를 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해도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구역으로 정했을 거잖아요. 그 구역을 정할 때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다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이세요? 일부만 정했어요. 그럼 정한 그 구역을 계획을 한다고. 계획을 할 때는 그 구역 정한 계획을 전부 다 계획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죠?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안 해요? 해요. 계획이든 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은 전부 다 용용지기도예요. 그죠? 완전히 지기예요. 용용지기도. 용용지지지 지지지 됐나요? 시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그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구역도 그렇고 지구단위 계획도 그렇고 지구단위 계획도 하는 거예요. 지도래운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 외 지역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지역 외 지역도 개발진흥지구로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되나요? 그렇게 돼요. 다음은 3번이에요.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 있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누가 나와요? 제 친구 정택이가 나와요. 정택이가 10년이에요. 정택이 아니 정도 아니에요. 제 친구 정도는 10년 아직 안 됐어요. 정택이 유일하게 정택이만 10년 친구예요. 정도는 아직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도하고는. 그래서 도 아니에요. 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죠? 할 수 있다 조건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도시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있죠. 이거 완화할 수 있거든요. 얼마는? 150%입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쭉 볼 거예요. 그렇죠? 건폐율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27번 문제부터 볼 건데 이 27번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포인트 23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결정권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누가 뭘 통해서 결정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예외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줬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국장, 국장이 아니고 군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도시지역이든 도시 외지역이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두 개 다 제시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도시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임의적 지정이 있고 필수적 지정. 임의적 지정은 할 수 있다. 필수적 지정은 하여야 한다. 됐나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다르죠 뭐. 다른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죠? 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아니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아니에요. 아예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영광인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어도 일이 많아서 공부조차를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하고 싶은데 뭐죠? 아까 시간 없는 건 얘기했고 또 뭐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을 왔다는 얘기는 돈을 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동사고 듣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제가 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조건이 뭘 때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거 다 못 외운다고 그랬어요. 뭘 때? 키워드가 뭐예요? 개발이죠. 개발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은 거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 자체가 개발이 되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를 정해서 용도지구는 정하는 것은 당연히 개발에 해당되는 거 맞고 택지 개발이니까 되죠.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지구,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개발하는 거잖아요. 정비구역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 개발이죠. 산업 나오면 개발이죠. 관광 산업 개발이죠. 제한은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개발하면 안 되죠. 시가와초정 안 되죠. 공원 안 되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개발하려고 난릴 거잖아요. 빨리 지구단위 계획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뭐로? 주상공으로 변경되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하는 경우는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안 돼요. 개발 제한 구역 안 된다고. 이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된 거예요, 진짜. 다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큰 거예요, 진짜.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큰데 할 수 있다는 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아파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죠, 아파서. 물론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파서. 네. 그래요. 1월에 제가 그 다른 데 특강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1월 특강을 했었거든요. 다른 데 특강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전날이 이제 잠을 못 자고 왔었어요. 못 자고 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5시 반, 5시 35분까지 했나? 보통 한 5시에 끝나는데 조금 늦어 제가 5시 35분까지 했어요. 하고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사진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찍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뭐 그래 돼서 집에 가니까 한 7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7시 반. 그래서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육대장을 좋아하거든요. 육대장 아세요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먹어본 육개장 중에서는 육대장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혹시 그보다 더 맛있는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육개장은 육대장이에요. 뭐 제 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육개장은 진짜 육대장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특히 뭐가 맛있냐면 육칼 있죠. 육칼이라고 있어요. 육개장에 라면살인가요? 그게 같이 들어가서 있는데 그거 딱 먹고 밥 한 공기 딱 집어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진짜. 자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저희 동네에는 없어가지고 근데 맛있어요 진짜. 근데 갔는데 라면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라면을 이렇게 얹어서 이게 먹은 것까지 기억나는데 밥을 말아서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말아서 집에 와서 내가 밥을 말아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먹었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졸면서 먹은 거예요. 먹다 보는데 옆에 툭 치는 거예요. 자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저는 먹다가 이렇게 술도 안 먹었는데 필름이 끊긴 것처럼 그렇게 보면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잤어요. 진짜 기절하듯이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한 3시 반에 일어났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작업할 거 작업하고 그다음 밴드 할 거 밴드 준비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육대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인 지정, 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것은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 정택이 정비구역하고 뭐죠? 택지개발지구예요.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 경과된 지역이 되면 이거는 이제 이쯤 정비한 구역하고 택지개발지역을 해서 딱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1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좀 허술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개발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개발이 또 되는 거예요. 그때 묶어줘야 돼.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녹지 지역을 뭐로? 그렇죠. 주상공으로. 아까 녹지 지역을 주상공으로 바꾸는 경우도 할 수 있다 했죠.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규모가 얼마? 규모가 30만 이상이 되는 경우일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 해요. 그런데 이 변경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뭐가 되는 경우?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이 있었죠.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에서 그냥 해제한다 그러면 뭐죠? 할 수 있다고. 규모가 얼마? 그렇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정태기가 10년 친구인데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시공을 30만 원에 해주겠대요. 그렇죠? 이거 보자. 박수 치자. 정말 좋은 친구다. 이렇게 돼요. 10년 친구, 필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도시 외 지역은 무슨 지역에 위치한?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계획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 무슨 지역에 편입하고자, 도시 지역에 편입하고자 준비하고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주거를 개발하는 진흥지구가 개발진흥지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하고, 왜냐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여기 있죠. 그러면 산업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관리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누구도 들어가야 돼요. 농사 짓다 보면 유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관리하는 거. 관리지역 중에서도 우리 뭐죠? 농사 부분 할 때 생산하고 같이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 농림은 아예 또 생산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뭐가 되는 거예요? 편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과 그러니까 관리지역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참 애매한 거. 그걸 무슨 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됐나요? 도시지역으로 가기에는 참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 애매한 곳을 뭐로 묶어놓은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나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 뭐로? 보존관리지역으로.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관리지역은 어느 가정에 들어가기 애매할 때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용도지구 폐지로 그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죠. 그렇죠? 대체하려는 지역은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27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해서 지정된다. 전부에 대해서 지정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있잖아요. 그 수립 대상 되는 지역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되는 거예요. 그곳을 전부 다 하기는 힘들어요. 특별시 전부 다를 어떻게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이건 일부.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답은 3번. 4번,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러면 도시 외지역이죠. 그 도시 외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는 이제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역으로 정한 곳이니까. 됐죠? 자, 여기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그게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 부분, 그 지역 부분을 여러 개의 지역이 있다고, 우리나라 지역이 있다고, 이거를 전부 다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부에 대해서는 다 계획해도 되고 일부만 계획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역으로 정해진 곳에 대해서는. 그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부분은 5번에 보시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그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5, 6번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입안권자에게 복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입안권자한테 제한하는 사항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용용치기도 아니에요. 용상기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용상기 지구 단위 계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죠. 8번 도시지역 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아니요. 지구 단위 계획도 그러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둘 다. 그 다음 28번 28번 부분. 자, 28번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포인트 14번.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하고 지구 단위 구역 안에서 완화 규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할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이런 걸로 내용 가지고 계획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뭐 하는 거 변경하는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뭐 한다고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고요? 변경하는 거. 그럼 용도 지역 부분을 세분한다든지 용도 지역은 세분화되는 거 아시죠? 뭐로? 도, 관, 농장. 용도 지구 세분화할 수 있죠? 뭐로? 지구 방제는 취한, 개보경이 특정 고도에서도 버티는 방화복 있고 그거잖아. 그렇게 세분화할 수 있고 하거나 뭐 한다고요? 또 변경도 된다고요. 그게. 아,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또 건축물에 대한 배치. 왜냐면 지구 단위 계획은 입체적인 거 본다고 그랬으니까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까지. 그리고 환경관리 계획하고 뭐죠? 경관계획까지. 그리고 교통처리 계획까지. 이거는 뭐죠? 포함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딱 봐도 포함될 수 있는 거.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니고 뭐 들어가도 되고 뭐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지구 단위 할 때는 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이게 빠지면 안 되지. 기반시설을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건축물의 이거 세트죠. 1+1이에요. 용, 건, 용, 높. 됐나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제한. 이거 세트라고. 한 세트라고. 용도 제한이 보통 하나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세트라고. 거기 하나가 더 추가한 게 용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는 기반시설하고 그리고 세트하고 세트 메뉴. 세트메뉴는 뭐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리고 용도 제한. 이게 세트예요.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가 있고 도시지역 외가 있어요. 도시지역 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무슨 시설 등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할 경우 있죠. 오, 기브앤테이크죠. 시설 등을 부지로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 해줘야 돼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을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완화 적용도 건축물 높이는 얼마를 넘어설 수 없어요. 120%를 넘어설 수 없고 완화시켜 주는 게 최대 120%까지. 그리고 건폐율은 15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초과할 수는 없어요. 완화하더라도. 그리고 한옥마을을 보존한다든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하겠다는 거. 그러면 특혜를 줘야 되잖아, 이것도. 그래서 주차장, 차 없는 거리하고 한옥마을을 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는 건폐율은 얼마? 똑같아요. 150. 용적률도 200% 똑같습니다. 도시 외 지역도. 근데 뭐가 빠져요? 도시 외 지역은 높이를 완화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높이 완화는 없어요.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하는데 계획관리 지역 있죠.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이 편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상으로, 도시니까 주거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완화 적용이 허용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돼요?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관리지역이 만약에 개발진흥지구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28번 문제. 자, 옳은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건 누가 해요? 직접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국장입니다. 시도지사가 국장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3번,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사항은 건축선? 아니죠. 건축선에 관한 계획 아니에요. 건폐율 용적률 맞죠? 높이 맞죠? 용도 제한 맞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 맞네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건축선 때문에. 4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교통 처리 계획을 포함한 부분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될 수 있다죠. 되어야 한다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답은 5번. 6번,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뭐하고?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답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2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일부만이라고 안 하고 일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근데 일부만 한다는 것은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는 안 된다는 말이 포함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게 일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되죠. 왜 안 돼요? 되죠. 근데 일부만 된다는 얘기는 전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일부 또는 전부. 그 다음에 2번,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거기 나온 내용하고 똑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도. 왜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이 내용이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두 개의 노선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똑같아요. 세 개의 노선이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가 한 군데 모인다고 생각하면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그래서 1km 이내에 위치해야 돼요. 2km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정택이네요. 정택이네. 정택이. 제 친구 정택이. 반갑다 정택아. 그렇죠? 사업 끝난 후에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택이는. 됐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가 아닌 경우일 때는 할 수 있다 해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개발이잖아요. 개발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내용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정택이지, 정택이. 정도가 아니니까. 5번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정택이네요. 정택이 할 때 택지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러면 20년이 경과되어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년만 지나도 돼요. 20년이 경과되어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 10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 (10년만) 지나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6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이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정택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7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 지구면 개발하는 곳이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8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면 개발이 되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9번 녹지지역에서 뭐로 바꾸면 주상공으로 바꾸는 경우가 될 때 그럴 때 무조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 될 때 30만 이상 되어야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만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이 여러분 시공이죠. 시공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어디? 공원. 그 공원은 규모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하여야 한다. 맞죠? 근데 지금 이건 얼마예요? 10만이잖아. 10만.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대지 분할은 없어요. 대지 분할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지 분할 제한을 너무 적게 하게 되면 개발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없어요. 2번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 150까지.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 100%죠. 50% 아니고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있죠?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개발진흥지구를 했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답은 4번이네요. 5번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 허용돼야 안 돼? 허용되지? 아니한다죠. 뭐가 틀렸어요? 왜가 틀렸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외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외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외는 뭐 허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도 똑같죠? 얼마? 150%. 7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은 얼마? 200%까지. 그 다음에 8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은 높이 완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높이 완화 120% 이내까지 되는 거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내가 되는 겁니다. 네. 됐죠? 답은 4번. 그 다음이 이제 보시면 테마 7번입니다. 테마 7번. 테마 7번. 테마 7번. 7번. 시간 좀 어중간한데 그래도 조금 해보죠. 테마 7번까지. 자, 테마 7번. 여러분 교재 74페이지에 보시면 개발행위의 허가 등이 나옵니다. 사측 개발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면 유형 분석이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녹지 개발은 3년, 지기도 5년. 안 기장 숙제는 하고 계시죠? 그래요. 녹지 개발은 몇 년? 3년. 허가를 제한하는 거. 원래 지기도도 3년이에요. 그런데 연장을 해서 2년 연장해서 얼마? 최장 5년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딱 순서대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몇 년? 3년.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개발 제한을 하는 것 3년.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녹지 개발은 3년. 그러면 제한을 할 때는 항상 심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제한할 때는 무조건 심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디귿. 지부터 볼까요? 지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원래는 3년. 그런데 이거는 이 세 개는 인위적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얼마를?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연장할 때도 심의해야 돼요? 아니요. 연장하는 건 심의 아니에요. 연장은 심의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기도 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죠. 이 경우도 몇 년? 3년에다가 연장해서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거 예상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허가를. 그러면 5년까지 되는 것은 디귿, 리얼, 미음밖에 없죠. 녹지 개발은 3년, 지기도 5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렇죠? 됐죠? 그러면 31번 문제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풀려고 하면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적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도입니다. 먼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공물 토토토 됐나요? 건공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적치, 토지 분할. 이때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토지 분할을 어디서 하니까? 건축법에서 하니까 국토계획법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게 경작을 위한 목적이다. 그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토속의 채취도 뭐죠? 채취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인가받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나중에 뭐하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허가받고 준공검사 받죠. 준공검사 받을 때 건축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준공검사 받을 대상이 아닌 건 두 가지가 있죠. 누구? 물건의 적치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준공검사를 받아요. 토지 분할도 나누긴 했는데 면적에서 증가나 감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공검사의 대상에서 뭐죠? 제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딱 정해지면 개발계획서를 첨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뭐죠? 허가를 내주겠죠. 그때 허가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어디를 개발하냐면 사적 개발도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도시를. 그러니까 두 번째 서열과 세 번째 서열. 도시군 계획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돼요.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하는 거 맞죠? 그 허가 기준은 개발 행위 규모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개성 사업 주기. 모개성 사업 주면 허가해줬다 옛날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무슨 계획에?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뭐 해야 돼요? 해당되는 부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주변 지역에 뭘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 부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허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개발행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 규모,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규모라는 것은 최소 이거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사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하면 공적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뭐 하는 거죠? 최대 이거 밑으로 해라. 이거 미만으로 해라. 이거 넘어서면 안 된다. 넘어서면 뭐 안 해주겠다? 허가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허가를 해주는 행위하고 달라요. 이게. 도시 개발을 하는 부분하고 다르다고 이게.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서 보시면 농구공 관리는 3명만, 농구공 관리는 3만, 3명만 얼마 보존해주자? 5천 보존해주자. 농구공 관리 3명만 5천 보존해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1만 주자 상생해봐. 기억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구공 관리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존 해당되는 경우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주자 상생해봐는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분명히 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 기억나시죠? 성장관리 계획의 수립권자 누구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허가권자와 동일하다. 성장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이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 그리고 대상 지역은 유보용도. 즉 뭐가 아니에요? 개발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 개발되는 도심지에 해당되는 시가지 용도에 해당되는 곳에 어디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정되니까 주변이 덜썩덜썩거리는 거니까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주변. 그러니까 유보된 용도들, 보존 용도 지역들,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이나 상업지역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이미 중심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주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고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사유는 뭐 할 때? 조경위해 환기. 조경위해 환기. 됐나요? 조경이나 그 다음에 경관,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조건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 때 마음과 처음 할 때 마음과 똥 누기 전과 똥 눈 후는 다르죠?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건부라도 하고 싶어서 막 한다고 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죠? 나중에 뭐라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취업 부분 쭉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공무원 같은 공부하잖아요. 공무원 하면 지역이 나오죠. 공무원을 하면 지역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지역 선택하다 보면 경쟁률 점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지역은 점수가 높고 어느 지역은 낮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은 지역 부분이라도 해서 그곳이 어디든 달려갈 거야. 가서 합격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백령도도 지원한다고. 무슨 백령도도 가겠다 마음으로 지원했다고. 근데 막상 하면 합격하면 힘들거든요. 힘들거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돈 내라. 너 한 대 딱 안 할 수 있잖아. 금액 예치해라. 그래가지고 예치한 것 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죠? 이 안 했으면 이거 하면 되니까 예치해라. 무사했어요?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죠. 누구하고? 허가권자하고 조건부를 하고자 하는 사적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가 협의는 해야죠. 무조건 통보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너희들 할래하고 협의는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적인 내용. 변경 허가 없이 그냥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허가 없이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거죠. 경미한 사항일 때는 변경 허가를 원래는 뭔가를 변경하면 그 허가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경미한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뭐 할 때 이거 사업기간을 늘리는 게 문제되지 줄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단축하는 경우에는
뭐죠? 변경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한다고 그러면 연장하면 변경허가 받아야죠. 그리고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몇 프로? 5% 범위 안에서 뭐 하는 경우, 축소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를 넘었으면은 확대하면은 이건 허가 받아야 돼요. 변경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는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한 거 있죠. 이런 거는 아예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 있죠. 그 외 지역의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면적에서 땅을 파게 되면 부피가 되죠. 가로, 세로를 면적이 되고 땅을 파면 깊이가 되니까 체적이 돼요. 부피.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얼마까지 판다고요? 2m까지. 그럼 얼마 돼요? 500이만큼의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런 행위는 그렇게 뭐 많이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일부를 뭐로? 공공용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토지 분할은.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개발 행위를 허가를 제한한 자는 제한권자가 누굴까요? 국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도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이나 그 군수 내에 있는 걸 하려고 할 때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됩니다. 제한 사유는 아까 얘기했던 거. 뭐는? 녹지 개발은. 녹지 지역 나오고 개발 행위 나왔잖아요. 녹지 지역은 심의를 해서 몇 년? 3년까지 개발 행위를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연장 없어요. 연장 없어요. 근데 누구는? 지기도는 당연히 3년이 되고 똑같이 뭐죠? 심의를 해서 3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차례 연장할 때는 뭐 한다고? 심의 없이 한 차례만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합의 5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한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31번 문제 보세요. 31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안 받는 경우는 토지 분할하고 물건의 적치 두 개는 안 받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는 되는데 확대하면 변경인가 받아야 돼요.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이기 때문에 안 돼요. 확대만 없애면 맞는 거죠. 그렇죠? 확대만 없으면 맞는데 확대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서 경관 등에 관한 조건부네요. 경관 나왔으니까 조건부잖아. 조건부의 조치를 할 거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3번. 맞네요.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허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허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적 개발이잖아요. 인가 받는 거죠. 그렇죠? 건축물을 건축 밑줄 꺼주세요. 건축물의 건축이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이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이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이 뭐예요? 이거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죠. 하도 이제 건공물 토토토만 외워가지고 건공물 토토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알겠는데 건축물의 건축이 나오면 그게 개발행위 허가인지를 몰라요. 왜? 건공물 토토토만 외워가지고.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에요. 대상이라고. 됐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뭐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왜? 공적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많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4번 했고요.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자체 안 받아도 돼요. 6번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런데 그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아니다. 그런데 다시 앞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대상이다. 지목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그 지목이 전이나 답 사이, 전답 사이란 건 전이 답이 되고 답이 전이 되는 그렇게 바꾸는 지목 변경일 때는 또 아니다. 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공법을 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됐죠? 6번은 그래서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7번 토속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중공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건 받아야죠. 8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인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9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10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10번 맞네요. 10번도 맞네요. 1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뭐 할 때? 연장한다고 그랬죠. 연장이 아니고 뭐였다면? 단축이었으면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연장은 받아야 돼요. 12번 허가 관청이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있죠.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를 하든 뭘 하든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한 행위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더라도 이건 도시계획 행위가 뭐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32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10시까지밖에 못해요. 오늘부터는.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2주 동안에는 10시까지밖에 못한다죠.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2번부터는 다음 주에 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근데 30번 문제 풀 때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했던 내용 앞부분을. 왜냐면 32번에 그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